넷플릭스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공개되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작품들이 인물이나 스토리 외에도 등장하는 소품이나 세트 등에서도 캐릭터와 연결되는 상징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일반 관객 입장으로 단순하게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후기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연출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유명한 분이죠. 박찬욱 감독분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부터는 전부 히트작이라서 제가 따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올드보이, 공동경비구역 JSA, 아가씨, 헤어짐의 결심, 친절한 금자씨 등이 있습니다. 아직 박찬욱 감독님 작품을 접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 공동경비구역 JSA를 추천드려요. 연출은 확실히 재능의 영역인가 봐요. 물론 영화를 만드는데 평범한 관객으로서 제가 알지 못하는 피땀 눈물의 노력이 있겠지만 이렇게 30년 넘게 계속 폼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추구하는 미장센 자체가 워낙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부분이 있어서 더 오래 사랑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박찬욱 감독님도 이번 어쩔 수가 없다를 연출하면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작인 헤어질 결심이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실 이전 작들과 비교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은 아님에도 관객 수가 생각보다 덜 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쩔 수가 없다는 좀 더 대중적인 선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도 출연작의 흥행 배우들을 많이 기용하시는 편이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아역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연급 배우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엄청 잠깐 등장하는 아주머니 역할도 특별 출연으로 김혜수 배우님이 나올 정도니까요. 출연진은 주연으로는 이병헌 배우, 손예진 배우분이 등장합니다. 주요 출연진은 이성민 배우, 박휘순 배우, 엄혜란 배우, 차승원 배우분이 등장하니 정말 웬만한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초호화 캐스팅이네요. 솔직히 제작비의 절반 이상은 출연료로 나갔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제작 보고회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하신 말을 보면 출연료를 깎아서 영화 음악 제작비를 충당했다고 하니 평균적인 금액보다는 적게 든 걸로 추측은 됩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이병헌 배우분이 맡은 유만수라는 역이 주인공입니다. 제지 공장에서 일하며 그 급여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외국 기업에게 팔리면서 유만수도 잘리게 돼요. 다니던 회사에서 꽤 오래 회사 생활을 했고 중견급 위치였기 때문에 막상 잘리고 나오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재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던 중에 자신과 같은 위치의 관리자급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인물을 죽이면 그 자리에 자신이 뽑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 관리자를 죽이기 전에 자신의 라이벌이 될 구직자들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이 정도 들으셨으면 영화의 8할은 이미 보셨다고 해도 무방해요. 영화는 딱 저 줄거리대로 진행되면서 거기에 유만수의 가족 이야기, 주변인 이야기, 라이벌 구직자들의 이야기가 얽히면서 흘러갑니다. 배우분들의 연기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모든 배우분들이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고 감독님이 이미지 캐스팅을 한 것처럼 각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언젠가 어느 작품에서 한 번은 했던 걸 본 것 같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잘하는 건 당연하고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영화 관람을 할 때 안정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한텐 식상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등장하는 배우분들이 모두 연기로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인지라 영화를 보는데 너무 친숙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스터에 등장한 인물 중 한 명쯤은 신선한 얼굴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가씨의 김태리 배우분 같은 경우 말이죠. 그래서 영화가 볼만하냐 아니냐 하면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객으로서 어땠냐 하면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영화 진행의 템포가 헤어질 결심이 더 느리면 느렸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헤어질 결심보다 사람 죽이로 다니는 이 작품이 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의 이전 작들은 첫 시작에 관객에게 의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객이 그 의문의 답을 놓칠까봐 집중해서 그게 몰입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지점이 없어요.
유만수는 회사에서 잘렸고 경쟁자들을 죽이러 다니지 그 상황 자체에 저변에 깔려있는 미스테리가 없이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느낌이라 영화를 보다 보면 좀 놓쳐도 결말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원작은 미국 서설가가 집필해 1995년에 발간하였고 외국 소설이 원작이지만 너무 로컬라이징을 안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등장인물들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꾼 걸 제외하고는 배경은 한국과 비슷한 가상의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작 소설들의 설정을 거의 살리면서 한국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까지 그대로 모두 살렸는데 이게 한국과 외국에서의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유만수는 극 내내 충치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충치 치료가 신경 치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해도 70만 원 안으로 보통 해결이 되거든요. 원작의 배경인 미국에서는 단순 충치 치료만 해도 수백 달러가 들고 신경 치료나 크라운 치료까지 가게 되면 1000달러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안팎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직장 보험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저렴해지긴 하지만 유만수는 해고당한 상태였죠. 서양인들 입장에선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왜 유만수가 치료를 안 하는지 이해가 되겠지만 한국 배경으로 만든 작품에서 저러면 그냥 치과 가지 왜 저럴까 싶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거기에 유만수가 라이벌들을 죽이러 다니면서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권총인데 박찬욱 감독님도 권총이랑 무기를 메인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선 낯설 걸 알면서도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무기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관람 연령대가 올라가는 걸 피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썰리는 거랑 탕 쏘고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건 수위가 다르니까요.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네요. 박찬욱 감독님이 이번 작품은 대중성에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해요. 한국에서 블랙 코미디란 장르가 먹히나 하면 짧은 생을 살아온 저지만 그 기간 동안 본 블랙 코미디 중에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흥행한 작품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블랙 코미디를 메인 장르로 했으면 안전하게 다른 장르적 재미를 살렸으면 좋겠지만 이 영화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작품임에도 의도적으로 서스펜스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스릴을 살릴 법도 한데 의도적으로 거세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박찬욱 감독님이 스릴러 못 만드는 감독님이 아닌 건 전 세계가 알잖아요. 첫 라이벌 살해는 블랙 코미디적 재미를 효과적으로 살리지만 이후 다른 라이벌을 죽일 때는 정말 싱겁게 마무리가 됩니다. 의도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어요. 박찬욱 감독님이 추구하는 탐미적인 미장센 등 의도한 바는 잘 보이는 작품이었지만 국내에서 생각보다 잘 되지 못한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개봉 전에 이미 손익분기를 넘겨 투자금을 회수했고 200만 관객 이상이 들고 외국에서도 흥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를 추천하냐 하면 박찬욱 감독 본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라면 이미 극장에서 보셨겠죠. 단순 오락적 재미로 접근하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후기 영상으로 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